제주도 앞바다를 항해하던 화물선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인 선원들이 우리나라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제주마 산업보조금 비리 사건과 관련해 농업법인 전현직 대표들이 기소됐습니다. 제주도의 보조금 관리가 허술했던 것으로 또다시 확인됐습니다. 제주시 첨단과학단지에 들어서는 아파트가 도내 사상 최고가의 분양가 심사를 신청했습니다. 제주 지역 인구와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하수 처리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하수 처리장 증설도 주민 반발에 부딪혀 난항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도 앞바다를 지나던 화물선 두 척에서 잇따라 불이 났습니다. 화물선에 타고 있던 북한과 중국인 선원들은 우리 해경에 모두 구조됐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화순항 앞바다에 대형 화물선이 정박해 있습니다. 북한인 선원 15명이 탄 시에라리온 선적의 화물선 진롱 7호. 기관실이 불에 타 항해할 수 없게 되자 해경이 가까운 바다로 예인한 겁니다. 북한 나진항에서 목재를 싣고 중국 상하이로 가던 진롱 7호에서 불이 난 시각은 어제 저녁 6시 40분쯤. 제주도 북서쪽 해상을 지나던 중 기관실 연료 배관이 터졌지만 선원들이 2시간 만에 불을 꺼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해경은 화재가 공해상에서 발생한 데다 인명피해와 환경오염이 없어 북한 선원들을 조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화물선에서 자체 수리를 하고 있으며 빠르면 오늘 중으로 자력 항해를 해서 중국으로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경에서는 경비정을 투입하여 근접 호송을 통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대형 화물선에 해경이 물대포를 쏘아댑니다. 서귀포 남쪽 앞바다를 지나던 캄보디아 선적 화물선 플래티넘호 세탁실에서 불이 난 겁니다. 불은 3시간 만에 진화돼 중국인 선원 11명은 모두 구조됐고 엔진에는 이상이 없어 플래티넘호는 중국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수억 원대의 제주마 산업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농업회사법인 전현직 대표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허위 서류를 제출해도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아 보조금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8년부터 5년 동안 국비와 지방비 85억 원이 투입된 제주마 클러스터 조성 사업. 이 사업을 위해 설립된 농업회사 법인의 2대 대표였던 양모 씨는 지난 2011년 자금 세탁으로 자부담금을 낸 것처럼 꾸며 국가보조금 5억 5천만 원을 타냈습니다. 3대 대표였던 양모 씨도 2천만 원에 불과한 식당 임대 보전금을 1억 원인 것처럼 이중 계약서를 제출해 자부담금을 채워 보조금 1억 6천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검찰은 이들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중 계약의 공모한 혐의로 현 대표인 정모 씨 등 임원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자부담금 관련 서류들에 대한 관행적이고 형식적인 심사로 인해서 위조한 통장이나 허위 계약서가 관할 관청에 제출이 되어도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만연히 보조금이 지급되어 왔음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빌려준 사람만 모여가지고 따로 얘기했어야 되는데 어디 무슨 이사에 자료놓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말로만 그냥 우리 같이 엮어본 건데 꽤 많이 되는 소리일 거 아니에요. 제주도는 뒤늦게 보조금 집행의 점검과 정산 등 사후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2년에 한 번 해서 전문 회계 법인에 의해서 회계 검증을 거치도록 하는 그런 보조금 관리 제도가 마련됐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이런 사례는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제주도는 보조금 환수를 위해 법인 부동산 가압류도 검토하고 있어 사후 관리 강화 방안이 보조금 비리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주 산간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라산 횡단도로에서는 소형 차량 운행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산간에는 5에서 20cm의 눈이 쌓이겠고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도에서 3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제주 산간과 북부, 서부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항공기 8편이 결항됐고 20여 편이 지연됐습니다. 제주도 전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져 여객선 운항이 전면 통제됐고 도내 항포구에는 어선 1,300여 척이 피항했습니다.
제주시 첨단과학단지의 한화 꿈에 그린 아파트가 도내 사상 최고가인 3.3제곱미터당 965만 원의 분양가 심사를 신청했습니다. 시행사 측은 아파트 759세대 가운데 410세대만 심사를 요청했고 나머지는 추후에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초까지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열 예정이고 입주자 모집 공고는 다음 달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2공항과 관련된 부동산 투기 세력에게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주간 정책회의에서 이미 국세청과 긴밀하게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국토부와 감정원도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원 지사는 또 해당 지역 주민과 도민들에게 정확한 정보의 전달이 필요하다며 공항에 대한 도민 소통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제주 유입 인구와 관광객 급증으로 쓰레기 발생량이 크게 늘면서 처리의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쓰레기뿐만 아니라 하수 처리장도 포화 상태를 보이고 있어 처리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하수 처리 실태와 증설 계획에는 문제가 없는지 심층 취재했습니다. 도내 하수의 70%를 차지하는 제주시 동지역 하수를 처리하는 제주 하수처리장.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는 직원들은 요즘 하수 유입량을 살피느라 긴장감을 놓지 못합니다. 이곳에서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하수량은 최대 13만 톤. 하지만 최근 유입되는 하수량이 11만 톤을 넘으면서 한계에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6만 7천 톤 정도 처리하고 있었는데 올해에는 일평균 11만 7천 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읍면 지역 하수를 처리하는 동부와 서부 하수 처리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각각 하루 6천 톤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데 이미 유입되는 하수는 5천 톤을 넘었습니다. 도심은 물론 외곽까지 주택과 숙박업소 신축이 늘면서 하수 발생량이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제주도는 도내 8군데 하수 처리장 가운데 5곳을 증설하고 동지역 하수는 읍면 지역 처리장으로 분산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대단위 개발 사업에 따라서 그에 걸맞는 하수 처리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가지고 증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증설에도 급증하는 하수를 모두 처리하기엔 힘들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는 데다 최근엔 지역 간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조청과 구좌읍의 하수를 처리하는 동부 하수처리장. 2020년까지 이곳의 처리 용량은 12,000톤에서 24,000톤으로 2배 늘어납니다. 최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제주시 사마지구의 하수도 이곳에서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처리장이 있는 월정리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금도 하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악취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증설하면 피해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특히 한 해 100만 명이 찾는 관광 명소로 떠오른 월정리에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어질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지금 유명세를 타고 있는 월정리 마을에 이런 하수가 들어온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보도가 되고 실질적으로 이 내용이 기정사실화 된다면은 월정리는 죽음의 마을 되어버립니다. 증설을 추진하는 다른 지역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증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과 협의 없이 진행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 갈등이 심합니다. 소통으로 적극적인 대화로 하면서 하수 처리장 증설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주민과의 소통을 계속 강화할 계획입니다. 유입인구와 관광객들이 늘면서 하수 처리장 증설은 불가피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만큼 갈등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해녀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정부는 제주 해녀를 대한민국 제1호 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하고 앞으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보전과 지원 계획을 세워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정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제주도는 앞으로 태우와 원담, 돌, 염전 등의 어업유산 추가 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스마트 관광과 전기차 인프라 사업이 정부의 규제 없는 전략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 회의에서 제주를 포함한 전국 14개 시도의 전략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광객들이 쇼핑과 숙박 등의 정보통신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되고 전기차 전용 번호판도 도입되는 등 관련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오늘 낮 12시 50분쯤 제주시 봉계동 명도암 교차로에서 시외버스와 렌터카 승합차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기사 43살 양모 씨가 발목을 크게 다쳤고 양쪽 차량 승객 22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렌터카가 차선을 바꾸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버스의 CCTV를 분석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57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제주시 아라동의 슈퍼마켓에서 술을 마시다 목에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구급차 안에서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대림 전 제주도의회 의장이 내년 총선에서 서귀포시 선거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문대림 전 의장은 오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서귀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어야 할 수 있다는 해묵은 주장을 걷어내고 정권 교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 오라 관광단지의 대규모 복합 리조트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사업자인 JCC 주식회사는 오늘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환경 영향평가 초안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사업자 측은 지역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하고 지역 여론을 살핀 뒤 카지노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시첨단산업단지 반대대책위원회는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사업계획이 추진된 지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는데도 제주도가 토지주의 허락 없이 기업을 찾아다니며 땅을 싸게 팔고 세제 혜택을 주겠다며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이 오늘 전국적으로 총파업을 벌인 가운데 민주노총 제주본부도 제주시청 앞에서 총파업 대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마음대로 해고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악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려 한다며 총파업이 불이한 권력의 조종을 울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주 지역 교사 131명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2차 시국선언에 참여했습니다. 1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183명을 합치면 제주에서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는 모두 314명입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